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수학 얘기하는데 자꾸 철학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심심할 때 들으시라고 철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데 이렇게 철학 얘기를, 수학도 어렵고 철학도 어려운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냐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철학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찾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영역인 바로 수리철학입니다. 뭐 수리철학이라고 해봤자 일단 철학 쪽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장 우리가 수학에서 좀 오래된 수학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죠. 누구죠? 바로 영어로는 플레이토. 그죠? 너무 발음 굴렸나요? 어쨌든 플라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에 대해서. 뭐 동굴의 비유도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플라톤은 어떤 입장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철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겠죠.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다라는 거죠. 흑백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흑백 논리랑 조금 다르고요. 그냥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뭐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으로 생각하면, 플라톤은 이렇게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위의 세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아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플라톤은 위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데아 들어보셨죠? 아래는 이데아가 아닌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상세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세계, 뭐 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입장을 갖다가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플라톤도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옛날에 뭐 어떤 뭐 흙이냐 뭐 빛, 불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플라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과 몸이죠. 그래서 이데아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혼, 그 다음에 현상세계, 이데아가 아닌 세계를 우린 육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몸이 먼저입니까? 정신이 먼저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영혼, 정신이 원하는 게 하는 게 좋은가요? 물론 이 질문에 답을 딱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이 답변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물론 답변하기 싫어 라고 하셔도 난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누굴 먼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수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플라톤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 먼저라는 것보다는 플라톤은 영혼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요.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본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육체는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육체는 뭐냐. 그래서 육체는 바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잘 그리진 못하지만 이제 쿠키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몸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 몸이라는 현상에 있는 껍데기, 육체에 영혼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깃들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플라톤 입장에서는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혼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육체가 있으니까 감각이 제한이 되고 있어 라고 느낍니다. 할 수 없죠.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영혼이 본질이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영혼이 본질이고 이데아 세계니까
얘가 지금 육체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이데아에 있는 사람인데, 있는 뭐 정신인데, 영혼인데, 현상 세계에 지금 육체에 갇혀 있어요. 나가야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육체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또 공부 이야기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육체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일단 현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조금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철학적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육체는 영혼이 이제 진리를 본질을 이데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서 진리를 탐구해서 정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이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된다는 표현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정신만큼은 뭔가 다시 이데아로 위의 세계로 밖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플라톤은 특이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원래 영혼이 원래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데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시 육체에 있으니까 이데아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사실 공부라는 말을 안 썼고요. 사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탐구하여, 뭐 지식을 탐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 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서 뭐 날아가는 건가요? 어떤 벗어나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비유를 조금 이제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조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수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하는데 저도 사실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게 무엇이 공부일까? 진짜 공부가 무엇일까? 내가 공부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안 되고요. 의자에 앉아야 되죠. 자, 의자에 앉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의자 다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자, 의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몰라요. 조금 지우고 다시 의자를 조금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의자를 똑같네요. 그냥 할게요. 의자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를 앉겠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공부를 합니다. 그죠? 여기 다리 뻗고 이렇게 다리 뻗고 짧은 다리 뻗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펴서 우리 진리를 탐구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탐구를 해요. 이제 책을 펴놓고 분명히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어요. 자, 이게 공부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세요. 꼭 공부를 하면서 야, 나 오늘 공부할 거야. 앉았어요. 그럼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플라톤 입장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무엇이냐? 바로 육체가 공부하는 걸까? 아니면 내 정신, 영혼이 공부하는 걸까? 플라톤의 입장은 영혼이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혹시 앉아서 필기를 해서 받아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공부라는 게 내 영혼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 육체가 혹시 공부라는 행위를 노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힘든 것만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사실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는 물론 우리 감각을 제한하긴 하지만 감각, 그러니까 공부하는 행동, 어떤 필기,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듣거나 이런 행동들을 감각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내 영혼이 다시 진리를 진짜 탐구하게끔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시초다.
단서다, 자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공부하고 책을 펴고 영상을 보고 듣고 읽어보고 써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그럼 우린 공부하면서 나 진짜 지식 습득했어? 나 진리 진짜 탐구했어? 나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 그래서 내 영혼이 정화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면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초등학생들은 어렵겠고요. 중학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얘기해 볼게요.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뭡니까? 원이라고요? 그게 원이라고 하면 동그라미입니까? 동그라미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다 동그라미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라는 것을 보고 원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있는 육체가 동그라미 모양을 발견해내요. 동그라미 모양을 봅니다. 태양, 달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뭘 발견하죠? 저걸 원이라고 할 거야 라고 발견합니다. 근데 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하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의 모임이야. 알죠?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요. 컴퍼스로 그려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플라톤은. 그럼 점이 뭐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머릿속에서 구현해내는 어떤 대상, 원이라는 대상이 머릿속에서 구현해내면 플라톤 입장에서는 너의 영혼이 원이라는 걸 탐구했어. 그래서 정화가 되었구나. 진리를, 본질을, 지식을 획득했구나. 너가 진짜로 이데아의 맛을 보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정신, 영혼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에 의하면 시작은 육체로 하였으되 끝은 영혼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시작해서 머리로 갔다가 마음으로 끝나야 돼. 이런 거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은 내가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때 눈에 보이는 노트의 정리나 어떤 인강 강의를 다 들었다라는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숙제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 이면에 이걸 시작으로 내 머릿속에 오늘 지식이 들어간 게 무엇이지? 나의 정신이 어떤 진리를 받아들였던 내용은 무엇이지를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플라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